자, 여러분들 스윙을 하시면서 손목이나 혹은 어깨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경우들은 많으시죠. 네, 네. 잘 안 빠져요. 자, 근데 이게 이렇게 잘 안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큰 근육에다 힘을 모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활을 쏜다라고 했을 때, 네. 자, 활을 이렇게 당겨요. 자, 그러면 이 활도 굉장히 팽팽하고 활시위도 더 탱탱하다고 한다면 저는 이 활을 쏘는 데 있어서 그냥 놓기만 할 것 같아요. 잘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나요. 네. 그런데 당겼어요. 근데 뭔가가 휑해요. 그리고 활시위가 굉장히 탱탱한 느낌이 나지도 않아요. 네. 자, 그렇다면 내가 이 활을 저기다 쏴야 되는 입장에서 뭔가 쏘기 위한 액션을 취하겠죠. 그쵸. 자,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했는데 코어에 어떤 힘이 모이거나 꼬임이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가볍게 스윙을 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힘을 모으지 못하기 때문에 공을 보내기 위한 액션을 분명히 취하실 거라는 거죠. 아.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요. 자, 어깨는 뭐 편하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자,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자, 회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회전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어드레스 때 했었던 거 잠깐 해볼까요? 힙이 빠지는 만큼 상체가 숙여졌었죠. 네. 아. 자, 이렇게 돌아 있는 상태에서 힙이 빠지는 만큼 상체를 한번 숙여 볼게요. 이러면 얘기가 좀 달라요. 그렇네요. 힙의 뒤쪽이 당기고요. 네. 그리고 옆구리 쪽 그리고 배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예.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스윙을 할 때 힘을 모으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어드레스를 했었던 이 앵글을 그대로 잘 유지를 한 상태에서 회전을 해주셔야 돼요. 아. 어떤 이유에서건 왼쪽이 들리거나 혹은 왼쪽 골반이 따라 들어오는 상황. 자, 예를 들어서 공을 쳐보면 자,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힘을 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백스윙을 시작을 했을 때 내가 백스윙을 했을 때 골반은 뒤에다 놓은 상태에서 상체가 숙여지는 이런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백스윙을 해주셔야지만 우리는 힘을 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아까 했었던 동작과 지금 하는 동작에 대한 차이를 좀 보시면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상체가 이만큼 더 숙여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백스윙을 한다라고 하는 게 네. 힘을 모으기 위한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음. 자, 그런데 기존에 연습을 하실 때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바꾸고 싶잖아요. 자, 머리로는 그쵸. 이걸 갖다 우리는 충분히 생각을 하죠. 네. 바꾸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몸이 말을 안 듣죠.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예. 자, 왜냐하면 우리 몸은 아무래도 기존에 하던 동작을 스퀘어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몸이 그 동작을 우리가 정상적인 동작으로 바뀌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느낌이 과한지 덜한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드레스를 하실 때 네. 자, 공을 놨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공이 있고요. 자, 어드레스를 했을 때 자, 이렇게 왼쪽을 좀 더 길게 해서 그립 쪽을 만들어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했을 때 이 그립 끝의 방향이 공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어. 기준이네요. 그렇죠. 백스윙을 했을 때 이렇게 내려오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습을 해 보시면 만약에 내가 평상시에 좀 많이 올라왔다 네. 혹은 좀 더 일어나는 편이었다면 굉장히 많이 눌리는 느낌이 날 거고요. 만약에 내가 좀 평상시에도 그냥 비슷하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래도 스파인을 잘 유지한 상태에서 공을 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이게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게 아까도 성인 프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활 시위가 탱탱해진 상태에서는 그냥 놓기만 해도 잘 날아가는데 느슨한 상황에서 멀리 안 보내질 것 같으니까 이상한 힘을 쓰게 된다. 그렇죠. 이게 진짜 전형적인 네, 맞아요. 아마추어 골퍼들의 특징 같아요. 그래서 아마추어 골퍼들은 활 시위에 힘을 모으려고 돌린다고 돌리는데 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돌리니까 돌리는 꼬임의 느낌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건데 맞습니다. 이 축을 잘 숙이면서 옆으로만 그렇죠. 돌아주면 네. 꼬임을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 중요한 맞아요. 내용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자, 내가 거울을 봤을 때 굉장히 왼쪽 면에 어떤 접히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죠? 그 접히는 느낌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좋아하시는 선수들이나 프로들의 네. 스윙을 봤을 때
공이 좀 잘 맞고 멀리 간다는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왼쪽 사이드는 접혀 있습니다. 자, 그 접혀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다운스윙을 시작을 하셔야 방향의 전환에 있어서도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들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네. 우선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백스윙을 했을 때 상체가 잘 유지가 된 상태에서 백스윙을 해야 된다는 거. 네. 자, 그 동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깨 라인에 클럽을 잘 놓고 백스윙 연습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자, 스파인을 유지하면서 백스윙을 하는 건 사실은 불편해요. 맞아요. 절대로 편할 수가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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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공을 좀 더 멀리 치기 위한 동작을 자꾸 하다 보면 회전하는 양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회전한 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거리를 보내신다. 자, 그러면 전혀 상관없죠. 자, 그런데 그만큼이 안 가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네. 아. 네. 자, 이렇게 스파인 앵글을 유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백스윙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왼쪽이 눌리는 모션이 나오겠죠? 네. 자, 이렇게 눌리는 동작을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스윙으로 연결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하던 동작은 아무래도 올라오거나 빨리 돌았단 말이죠. 네. 자, 이렇기 때문에 내가 스윙을 할 때는 자, 이런 모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 제가 지금도 이렇게 흉내 내서 치지만 안 맞아요. 힘이 실리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윙을 시작을 하실 때는 상체 앵글을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요. 유지한 상태에서 올라오고, 자, 연결을 해준다라 그러면 훨씬 더 공을 똑바로 출발시킬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레슨을 해드렸고요. 네. 두 번째로는 손목이 쓰이는 방향이에요. 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아. 자, 제가 똑바로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어깨를 이렇게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돌리면 제 가슴 앞에 손이 있고요. 네. 네. 손 앞에 헤드가 있죠. 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오면 어때요? 똑같이 유지가 되죠. 네. 자, 만약에 제가 백스윙을 하는데 손목이 돌아가요. 자,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면 내 가슴 앞에 손은 있지만 손 앞에 헤드는 없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왔을 때는 어때요? 자, 헤드는 열려 있고 그렇죠. 못 쫓아오죠. 자, 이 상태에서는 헤드를 좀 더 똑바로 보내기 위한 손의 쓰임이 또 필요해요. 자,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백스윙을 했다가 다시 들어와도 지금 공을 잘 맞추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그것도 힘든데. 그렇죠. 그것도 힘든데 내가 이걸 돌렸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이 앵글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 편하게 그리고 공을 똑바로 보내고 싶다면 이런 손목의 쓰임은 조금 더 줄여주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우리가 어드레스를 해볼게요. 자, 어드레스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백스윙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내 가슴 앞에 손이 있고요. 네. 손 앞에 헤드가 있죠. 자, 이렇게 올라가는 백스윙을 만들어 보시면 이 샤프트가 그리는 그 스윙 패스가 공 라인을 보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네네. 이렇게 해서 백스윙이 올라가면 다운스윙은 그대로 와도 공 쪽으로 들어갈 확률이 훨씬 더 커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백스윙을 해요. 근데 아까처럼 돌았죠. 네. 자, 이렇게 돌아간 상태에서는 백스윙이 올라가게 되면 이 패스가 어때요? 공하고는 좀 더 먼 쪽을 보게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올라간 백스윙은 다운스윙을 하는데 반드시 세워주는 동작을 하셔야지만 공은 똑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조금 나는 좀 아웃인 덮어치는 스윙을 많이 하신다. 이런 분들은 사실 다운스윙만을 고칠 게 아니라 올라가는 길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길이 만약에 자, 이렇게 누워지면서 샤프트가 갔다라고 하면 내려오는 길은 당연히 세워지면서 공을 맞추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눈에 보이는 부분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왜 그런 게 나왔는지에 대한 과정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써서 봐주신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사실 이게
이 테이크어웨이를 출발하는 순간부터 손목을 돌리면서 드는 골퍼가 정말 많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뭐 그렇죠. 코킹을 이렇게 네. 하면서 들어 올려라라고 네.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긴 많죠. 하잖아요. 네. 근데 선수들이 네. 이제 어드레스 들어가면 시합 때 가장 많이 체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죠? 테이크백이에요. 맞아. 근데 이 테이크백 때 헤드가 돌아가지 않는 거를 가장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아. 결국에는 올바른 손목의 쓰임이라는 게 네. 어떻게 써라가 아니라 그 처음에 시작했던 모양을 그대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그렇죠. 내려오는 거에 유지를 해주는 집중해라. 거예요. 네, 자, 이 얘기네요. 그런데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머리와 몸은 따로 놀죠. 말을 맨날 안 듣더라고요. 알죠. 예. 알죠. 그래서 저도 제가 안 들어요. 네. 그럼 이렇게 안 듣는 와중에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하냐? 네, 방법을 네.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 제가 스틱을 하나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 그립이랑 이렇게 겹쳐서 잡아줄게요. 자, 겹쳐서 잡아주시고 아래쪽을 좀 이렇게 길게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 샤프트 스틱이 제 옆구리에 닿아 있겠죠? 네. 자, 만약에 이렇게 닿아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백스윙을 해요. 음. 자, 그렇게 되면 바로 떨어지겠죠. 그죠. 그렇죠. 자, 여기서 떨어져서 스윙이 올라가는 백스윙은 자, 올라가는 패스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샤프트의 끝, 스틱의 끝이 공보다 바깥쪽을 보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내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세워야겠죠. 자, 그러면 사람마다 돌리는 양의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냥 돌리지 말아라 말고 어느 정도나 내가 연습을 해야 되느냐.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여기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돼요. 네. 백스윙을 시작을 하실 때 자, 왼쪽 스틱 붙여 있을게요. 네. 자, 스틱 붙어 있어요. 자, 스틱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오셔야 우리는 내 가슴 앞에 손이 있고 손 앞에 헤드가 있는 이런 테이크어웨이를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아, 스틱을 연장선으로 잡았을 그렇죠. 때 잡았을 떨어지지 때 않게. 스틱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와주셨을 때, 자,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서 백스윙을 올라가는 길을 잡아보시면 아. 이 샤프트의 끝은 네, 볼 라인을 보겠죠. 자, 이런 스윙 패스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지만 우리는 공을 똑바로 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백스윙을 고쳐야 되는데 시작. 나는 이렇게 돌렸었어요. 네. 자, 그래서 얘를 똑바로 빼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비포를 더 기억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 똑바로 가는 양은 아직까지는 돌아가는 양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스틱을 옆에다 대고서 백스윙을 하는 느낌은 내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눌리는 느낌이 날 거예요. 아, 그런 그렇죠. 느낌으로. 그렇죠. 자, 이렇게 눌리는 느낌이 나셔야지만 여러분들은 스퀘어로 빠질 수 있는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정원 식스 선수하고 연습을 할 때도 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손목의 쓰임으로 인해서 공의 미스가 나는 게 너무나도 잘 보이니까.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정원 선수로 스윙하시는 걸 보시면 자, 이 부분을 프리샷 루틴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 아예. 네. 네, 아예 가지고 있어요. 자, 그만큼이나 잘 치는 선수들도 이 동작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자, 손목의 움직임. 우리가 손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스윙을 하시는 경우에는 자, 조심하셔야 돼요. 그쪽으로 공이 날아가실 수 있어요. 아, 예. 자, 누워서 갈 경우에는 너무 잘 가는데요? 근데 이게 그러게요. 잘 치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스윙을 해도 그러네요. 잘 치시더라고요. 네. 저 본능적으로 피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패스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갔을 때는 훨씬 더 힘의 전달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윙을 보기만 해도 훨씬 더 간결하고 일체감이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목의 쓰임을 최대한 줄여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백스윙을 한다라고 하면 내려오는 길은 훨씬 더 별다른 동작, 보상 동작 없이 가볍게 오셔도 공은 항상 비슷한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는 백스윙의 정점이에요. 자, 백스윙이 정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자, 백스윙을 해요. 그리고 다운스윙을 합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백스윙이라는 구간과 다운스윙이라는 구간은 다르죠. 네. 그쵸. 자, 그래서 백스윙 탑의 끝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스윙을 하시면 백스윙 하면 여기까지가 나의 스윙 끝. 그래야 뭐가 생기냐면 다운스윙으로의 순서가 생겨요. 아, 자, 백스윙을 끝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다운스윙 때 하체가 먼저 시작을 하면서 넘어오는 이런 모션들을 만들 수 있죠. 자, 이 연습이 이제 스탑앤고라고 하는 연습인데 예. 선수들도 스윙 리듬이 꼬이거나 혹은 탑에서 급해지는 경우에는 이런 연습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백스윙 탑을 해주시고, 자, 제가 보여드리면 자, 탑을 해요. 자, 그러면 끝났죠? 네. 자, 여기서 자, 스윙을 해서 공을 칩니다. 아, 자,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은 다운스윙을 하기 위한 순서가 일단 정해지고요. 네. 그리고 탑에서 여유가 생겨요. 음. 자, 그런데 보통 급하셨던 분들이나 네. 아니면 리듬이 좀 이렇게 안 맞으셨던 분들은 백스윙을 하면서 불안하죠, 이제. 불안하죠. 일단 공- 저거 대기하고 진짜 있는 거 불안하죠. 자체가 기다리는 것 불안해. 자체가 불안해요. 네. 네, 공을 자꾸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공이 움직여서 미스하나요? 공은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죠. 예. 그러면 결국 미스샷은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거예요. 아, 자, 백스윙 탑에 정점이 없는 상태, 백스윙 탑에 정점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다운스윙을 하게 되면, 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올라가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체는 시작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하체가 쓰는 방향으로 손이 같이 넘어갔다고. 안줄 알았어 순간. 이 안현준 아나운서의 동작은 스윙이죠. 어. 정말 뭐 아니면 도예요. 아. 주로 도더라고요. 예, 제가 같이 나가봤는데 예, 주로 예, 예. 도더라고요. 맞아요. 어. 좋은 샷이 나올 확률도 있지만 예. 그러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음. 크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윙을 하실 때는 확실하게 백스윙은 끝내 두시고요. 여기에서 연결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어. 내가 여기서 백스윙을 하고요. 자, 탑을 올바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 순서를 정해요. 음. 자, 그러면 공이 삐뚤어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을 거예요. 네. 다만 위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이 연습은 그럼 코스에 나가서도 이렇게 치나요가 아니라 이거는 연습을 하기 위한 드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 자, 이런 드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백스윙 탑에서 어느 정도나 여유가 생기는지, 그리고 다운스윙의 순서가 이렇게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하면 탑에서 머무는 시간을 조금씩 줄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연습을 할 때 굉장히 좀 많이 서서 2초 정도 서서 연습을 하셨다. 그러면 이게 조금 익숙해지고 리듬이 좀 여유가 생긴다라고 하시면 1초. 그리고 나서는 평상시처럼 치셔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다운스윙의 순서를 정할 수 있고요. 어. 그리고 탑에서 여유가 훨씬 더 많이 생기실 거라요.